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이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 한번 일정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그렇게 큰 중요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내일이죠. 내일 18일 월요일 날은 G20 정상회의가 있네요. 정상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내가 보면 월마트 정도 실적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중국에서 LPR 금리죠. 중국의 LPR 금리는 중국의 기준금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을 하네요. 수요일 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을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가장 포인트가 가이던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 CEO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뭐 목요일 날은 뭐 특별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날도 그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이제 이번 주 내일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번 주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우주항공 관련주가 2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죠. 특히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번 주에 강한 흐름을 보인 이유가 그거죠. 최근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에서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그런 세미나가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개최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세가 이어졌죠. 최근에 우주항공청에서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죠. 재발사체, 그러니까 발사체를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죠. 최근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를 할 때 그 발사체를 재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 같이 그 발사체를 재사용하는 그런 발사체를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측에서 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산업 소부장들, 중소기업들이죠. 3천억 정도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우주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이 저궤도 인공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에 2조 정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같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우주 산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주 관련주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 들리는 이야기가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 저궤도 이송 사업이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게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지금 저궤도 이송 통신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가가 안 났죠. 그런데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이 날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도 우주항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미국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도 최근 강하게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노캔랩 같은 주가가 단기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트럼프가 이제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와 저궤도 이송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항공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히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을 상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화성도 개발하고 우주 관광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머스크의 우주 상업화를 기재하는 기재들을 앞으로 트럼프가 기재를 완화시켜 줄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금 우주항 관련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이 빠른 성장과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미국에서 우주항 관련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일이죠. 내일이죠. 내일 스페이스X가 스타쉽 이제 6차 발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주항 관련주 이번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주 관련주 보면은 중소형 중에서는 컨테,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에이피션, 세트리가이, 니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런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형 종목 중에서는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우주항공 관련주로 하나 시스템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이 종목들을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중심으로 관련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주항공 사업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면은 이제 우주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주 쪽에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것인가 업스트림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보냈던 인공위성들이 각종 정보들이죠. 뭐 음성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나 그다음에 영상들을 이제 다운받는 것이 다운스트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발사체 그리고 발사체 제조하는 업체들이 업스트림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제조하는 업체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 수집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기업체나 정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를 다운스트림이라고 되고 있죠. 인공위성 서비스, 지상 장비, 지상 시스템 이와 같은 것을 다운스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로켓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켓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분리가 되고 있고 회사마다 로켓 이름이 좀 다르죠. 지금 미국에 이제 로켓 랩이 싸고 있는 것이 일렉트론이라는 것이 있죠. 이 이성은 거의 20m 크기가 20m밖에 정도밖에 안 되네요. 뉴턴이라는 또 이성이 있죠. 얘는 한 40m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S가 발사하고 있는 패켄 9은 이것은 한 60m, 한 70m 정도 되네요. 최근 이제 내일 발사하는 스타쉽이죠. 이것은 무려 길이가 120m입니다. 거의 아파트 50층 높이죠. 이 대형 이성이 발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여러 로켓들이 구분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내일 발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는 스타쉽이죠. 이것이 발사대죠. 발사대. 내가 보면은 전번에 보면은 그 인터넷 동영상을 보니까 얘가 발사돼 가지고 다시 이 노봇8이 이 발사체를 다시 잡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 기술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번에 이제 내일 발사한다는 얘기죠. 내일 발사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성 궤도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궤도별로 이성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구로부터 200km에서 2000km까지 떨어지는 것을 그 주위에서 그 이성에서 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궤도 이성이라고 합니다. 중궤도 이성에는 2000m에서 36,000km까지 그 사이에서 이성들이 그 운항하는 것, 돌고 있는 것을 중궤도 이성이라고 하고, 정지궤도 이성이라는 것은 36,000km가 지구로부터 떨어진 이성들을 우리가 말합니다. 지금 저궤도 이성 같은 경우는 한 6,700개가 운항이 되고 있고, 중궤도는 143개 정도 되네요. 정지궤도에는 590개 정도 이성이 지금 운항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그냥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궤도, 이제 이게 저궤도 이성 통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스페이스X는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앱, 영국에서 하는 거, 그 저궤도 이성통신 사업을 하는 거 온앱이죠. 그 다음에 텔레사시라는 있고, 아마존이 또 저궤도 이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궤도 이성도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장 많은 이성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성 수가 테슬라가 5,000개 정도 되죠. 온앱은 430개. 네, 텔레사스는 여기 보면은 3개. 아마존은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궤도 이성 산업도 테슬라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저궤도 이성은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있고, 온앱, 그다음에 라이트 스피드, 이것은 텔레사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카이퍼라는 그 저궤도 이성 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4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인 그 요인들, 신문 기사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죠.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이제 스페이스X,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가 나올까 그래가지고 민간 주도 재발사용 발사체를 내년부터 본격 개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우주항공 관련주가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개최한 이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노스페이스 이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3년간 연구 투자를 해가지고 이같이 재활용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가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주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최근 그랬죠. 우주항공청 경상남도 사천이죠. 사천에가 있죠.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이 참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은 세계 업체가 우리나라 우주항공 소부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3천억을 배정했다는 얘기죠. 또 최저금리 연 1% 우대금리를 적용해가지고 우주항공 중소형 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최근은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애플이죠. 애플도 2조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우주항공 관련 기업 글로벌스타라는 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스타 주가를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글로벌스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스타요. 애플이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애플이 투자한다 그래서 그날 이날이거든요. 이날 42%라고. 그 다음날도 급등을 했고, 최근에 단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죠. 그러다가 지금 약간 이제 숨고리가 좀 나오고 있죠. 최근 이제 미국의 그 우주항공 관련 중에 가장 지금 핫한 종목이 로켓랩이죠. 로켓랩도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업체죠. 얘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신으면서 엄청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이 우주 항공 관련주가 미국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도
우주 통신에 2조 투자했다는 것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 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니미루라는 종목은 최근 신성장 종목이죠. 우주항공청이 5,300을 투자해가지고 한국 최초로 달 착륙선을 개발한다는 얘기, 이런 뉴스들이 나온 것도 우주항공 관리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에서 사상 최강 발사체 스페이스X가 스타쉽을 18일 날 내일 발사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발사체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성체가 분리가 되겠죠. 가가지고 이 발사체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자리에 오죠. 이 자리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영상들을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 노보팔이 딱 다시 이 발사체를 껴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도 보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제작한 인류 최강 우주 발사체 스타쉽이 이제 미국 시간로 내일 18일 오전 7시, 우리나라 시간로 18일 오후 9시에 발사된답니다. 우리나라 시간도 내일 저녁 9시에 발사가 된답니다. 텍사스에서 발사가 되고, 이번 발사는 7개월 만에 두 번째 실험 발사가 시도가 된다. 올 4월에 발사를 나섰는데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 1차 발사할 때는 4분 만에 폭발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에서 63가지 지적사항을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 다 그 지적사항을 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발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2차 발사가 성공을 하면은 우주 발사체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이제 최첨단 만원경을 탑재를 하고 과학 장비들을 엄청나게 지금 실어가지고 쌓아 올린답니다. 그러면 역대 최강의 우주 개발과 탐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주항공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또 이것도 생각해야죠.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뭐 반짝하고 또 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 발사에 성공을 하면은 주가가 더 갈 것이고, 만약에 실패할 경우는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주항공 관련주는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 9시에 우리나라 시간로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또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는 인테리안테크, 세트르가이, 그 다음에 HVM, AP성,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니미루, 컨테, 제노코, 그 다음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는 우주항공 관련주를 한번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컨텍이라는 종목을 가장 대장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컨텍은 이제 그 많은 이성들이 있다 그랬죠. 그 데이터를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주항공 데이터를 받는 이성 안테나 있죠. 이성 안테나, 이런 지상국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죠. 지상국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매출이 167억 정도, 520% 증가했죠. 그 다음에 영업손실이 1억으로 크게 축소됐습니다. 실적이 지금 빠르게 지금 개선되고 있고, 최근 이제 해외 쪽에 그리고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5건 정도 하반기만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다수 프로젝트가 입찰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매출이 한 2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 3분기의 매출이 작년 매출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올해 매출도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와 같이 이제 지상국
안테나, 그러니까 지상국 안테나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상국을 설계하고 통합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송이소는 여러 가지 영상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정부나 기업 측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상국 관련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말한 지상국 다운스트림 회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모든 서비스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상국 설계, 구축, 통합 서비스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활용까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금년 6월 달에 AP성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AP성은 이 이송통신 단말기하고 이송탑재 컴퓨터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라는 얘기죠. 이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저거는 보면은 이제 컨택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첫 번째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AP성이죠. AP성은 좀에 컨택이 인수했다 그랬죠. 이런 이송통신 단말기하고 이송체 그 개발하는 업체죠. 이게 이송통신 단말기, 그 다음에 이송통신 단말기 들어간 반도체 칩, 이송통신 여러 가지 자체 기술을 보냈고 이송 시스템을 또 만든다는 얘기죠. 탑재 컴퓨터, 데이터 링크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라는 얘기죠. 이 종목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송통신 단말기죠. 이게 단말기죠. 우리가 쓰는 단말기하고 거의 비슷하죠. 저궤도, 정지궤도에 사용되는 그 이송용 표준 탑재 컴퓨터를 이걸 만든다는 얘기죠. 이 컴퓨터가 만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겠죠. 이런 사업을 한 것이 AP성입니다. AP성. 한번 AP성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P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노코라는 종목이 있죠. 제노코는 이제 어느 업체냐? 보면 방산 우장국 통신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송통신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들어간 부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되겠죠. 우정통신의 부품,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이성 탑재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성 탑재체 및 여러 가지 무기 같은 방산업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공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제노코도요. 그러니까 이런 제노코가 만드는 부품들입니다. 뭐 복합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쓰인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에 들어가는 항정 장비랍니다. 이것이 이런 부품들을 제노코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제노코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이제 세트르가이가 또 하나 있고, 세트르가이는 여러분들 초소형 이성체 얘들을 본체를 만들고 탑재체를 만들고 지상체를 모두 만드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업체죠.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M&A를 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뭐 이성 판매하는 자회사가 하나 있고 이성 영상을 이제 학습하고 분석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들이 좀 적자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같이 세트르가이도 상당히 기술력 있는 업체죠. 세트르가이가 만든 것은 이런 이성체죠. 이성체로 만든 거죠. 이렇게요. 우주에 떠 있는 이성체로 만든 업체죠. 기술력이 대단한 업체다는 얘기죠. 기술력이 대단한 업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얘는 이제 항공기, 전투기, 이성체 여기다가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항공기 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다. 부품을 생산 조립하고 있다는 얘기죠. 항공기, 전투기, 헬기 등 다양한 이제 기체에 탑재하는 부품들을 생산한다. 매출처는 거래처는 보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트 이같이 방산업체하고 민항기 제조업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사가 미국의 우주항공청이 나사죠. 미국의 우주항공청이 나사입니다. 달 3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국내 상장자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업체라거든요. 여기다가 첨단 부품 소재를 납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도
우정과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얘기죠. 항공기 부품 만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같이 드론하고 택배 서비스를 또 추진하고 있고, MRO 이제 정비 수리죠. 그 다음에 UAM 관련주, 제주도하고 UAM 관련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요. 이런 종목이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UAM 비행기를 이렇게 이제 도시명 항공 택시라 그러죠. 이것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항공기 이런 부품들을 만들고, 그다음 미국이 나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우주청이죠. 나사가요. 아르테미스 달 탐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 상장한 종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얘는 소형 발사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죠. 이런 소형 발사체를 이렇게 생산하는데, 발사체가 뭐 그렇게 크지가 않죠. 길이가 21m, 22m, 그 다음에 한 40m 정도 되네요. 소형 발사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발사를 추진하는데, 이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 국내 최초로 중궤도 실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3월 달에 첫 상용 발사체를, 소형 발사체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내년 3월 달에 이 소형 발사체 발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가가 날아가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주가가 이것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들도 하이브리드 자체 로켓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폭발 위험성도 없고 좀 싸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로켓 발사가 킬로그램당 발사 가격이 2,800달러라네요. 그렇게 싸다는 얘기는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획이 내년 3월 달에 첫 발사가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년도에 이제 그 소형 발사체 7개를 발사할 예정이고, 2026년에는 10개, 2027년에는 16개, 2028년에는 25개를 발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사가 성공을 하면은 이제 물량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이노스페이스는 내년 3월에 발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인테리안테크는 이성을 하려면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다 보면 되죠. 평면 안테나하고, 그 다음에 저궤도 통신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업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죠. 이거 크루즈 쪽에, 해상 쪽에 그 안테나 판매가 부진하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인테리안테크 하는 것은 이런 평면 안테나, 인테리안테크 평면 안테나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것이 게이트웨이죠. 잘 안 보입니까? 이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업체라는 얘기죠.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이게 쉽게 말해서 이성에서 여러 가지 통신들을 받는 그런 안테나 일종이라 보면 되겠죠. 안테나 일종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차트로 보면은, 제가 보면은 지금 노복 관련주, 그러니까 노복 관련이다. 우정 관련주 다 살아있죠.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지금 주가가 살아있죠. 대형주도 다 살아있습니다. 주가가 안 깨졌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은 주가가 살아있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살아있죠. 이제 방산하고, 대형주들은 방산하고 우정봉을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방산주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주가가 최근 급등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타픽으로 말한 컨택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컨택도 주가가 살아 있습니다. 컨택을 한번 볼까요? 컨택도 보면은 주가가 살아 있죠. 지금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AP성 아까 말씀드렸죠. AP성도 주가 차트 모양이 괜찮습니다. 차트 모양도 최근에 1차 상승하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늘목 조정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보면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다음에 제노코라는 종목도 있죠. 제노코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가 M&A를 했죠. 한국항공우주가 M&A 예산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세트르가이가 있죠. 세트르가이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세트르가이도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우주항공 관련주 이번 주에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내일 저녁 9시에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발사에 실패하면은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